한 주간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여당 내 내용이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유효한 대선 공약이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특별감찰관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사촌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근무한 비서관 이상을 감찰함으로써 사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위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임명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공약을 한 사항이고 그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금 이제 실시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어떤 당론과 또 대통령실하고 좀 입장을 좀 조율하면서 좀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당론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한다는 이런 것을 다 무시하면서 특히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이전에 해야 된다는 시기까지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거칠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불필요한 어떤 당정 갈등,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좀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좀 정치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일정도 말씀하셨는데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지난번 면담 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3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활동 중단, 또 인적 쇄신, 이어서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감찰관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김 여사는 사흘 만에 외교적 행사지만 공식 행보를 또 시작을 했고요. 인적 청산에 관해서는 행정관들이 집단적으로 뭔가 성명을 낸다, 입장을 낸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용산의 기류는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 가운데에 제도적 장치로서의 한동훈 대표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다. 특별감찰관이 당장의 특검을 추진하기에는 배신자 프레임 등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전혀 받아줄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은 국민 민심을 너무 몰라도 용산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지난번 대선 때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 약속을 지키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압박을 계속 가는 것으로 봐지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 특별감찰관의 문제는 홍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기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하면은 감찰관은 앞으로 있을 비위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기구이지 이전에 있어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맹풍백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수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들은 특검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가능한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그 특별감찰관의 관철뿐만 아니라 특검도 함께 찬성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시각입니다.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사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갈등까지도 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역할이 무엇이냐, 원내대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친윤계, 친한계 갈등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일단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제 국가 원수 대통령이 모든 어떤 정부의 사항을 통할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장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역이 없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히 원내대표는 사실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총에서 선출되고 또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제 원내 사항을 또 총괄하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헌 당규에서는 이 특별감찰관 같은 이런 어떤 국회에서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당헌 당규상 일단 못 박혀 있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지금 예. 한동훈 대표가 원외 대표로서의 어떤 한계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좀 약간 포괄적인 이런 어떤 당무를 통할한다는 이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주경호 원내대표를 좀 압박하는 어떤 네. 그런 어떤 형국인데 저는 다시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당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은 결국은 이런 어떤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원내 사항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사항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자꾸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야기하고 노출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당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항인가 하는 이런 강한 의문은 듭니다. 네, 지금 예.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좀 더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의원총회 표대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표대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의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뭐 만장일치로 해결을 하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표대결로도 갑니다. 네. 가는데 외부의 그런 것들을 사실 몇 대 몇이다 이렇게 공표를 잘 안 할 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또 중요 대표가 또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러면 표대결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오히려 표대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또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양 원내대표와 당대표 협의는 하겠지만 그게 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예. 표대결로도 갈 수도 있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표대결이 아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 그냥 그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이제 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지금 기존에 어떤 당론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재단과 이제 연결한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택해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좀 택하게 됐을 때 어떤 그런 후유증은 표대결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최인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 이 문제는 국민의힘만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과도 협의가 진행돼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문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 전 의원께서는 표결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친한계랑 친윤계 모두 표결까지 가는 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표대결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친한 친윤계가 새 대결 누가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느냐 뭐 만찬 회동까지도 집단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본격적인 새 대결에 나선 가운데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로 표대결까지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분열상이 얼마나 그 심각한 것인가를 숫자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표대결로 가자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을 한다면 예. 아마 부결할 것이다 라는 확신, 즉 특별감찰관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 반대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표대결을 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알려진 바로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각각 한 30여 명, 입장이 없는 중도파, 중립파가 한 50여 명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것이 맞다면 지금 어느 세력들도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에 표대결이 되겠나. 만약에 표대결을 해서 특감관, 특별감찰관이 찬성이 더 많게 나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겁니다. 당내 해결머리를 쥐고 본인의 3대 요구가 맞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자. 더 이제 특검 찬성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제 맹분을 지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가 더 많다. 친윤이 이긴다라면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특별감찰관 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라. 당내 이렇게 표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사퇴 요구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표대결까지 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감찰관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답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특검뿐이다 하는 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특검에 협조하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면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할 수 있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원총회의 표결로 붙여지는 걸 가정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이 친윤계라고 하면 30명 된다고 알려져 있고 친한계는 20여 명, 그리고 중립, 관망파가 60여 명이 된다고 현재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 좀 비슷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결국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중도층에 계신 의원들의 어떤 성향이 이제 중요한데,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어떤 당론이었던 묵시적 당론이었던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를 한다는 이런 측면들이 아직까지 많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통일, 특히 북한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2016년 9월 달에 만들어진 인권재단의 이사를 왜 지금까지도 추천하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좀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사항을 같이 하자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협조도 불투명한 상태고, 특히 네. 문재인 정부에도 없었던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북한 인권재단 이런 이사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왜 하게 되느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구심이 중립적인 성향이 있는 의원들한테 저는 많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표대결로 갔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단독 이런 어떤 추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사리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특별감찰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정부와 여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리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게 국민적인 여론이 거의 70%가 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명품백 문제도 불기소 처분, 또 최근에 맹태균 씨가 대선에서 도움을 받았던 맹태균 씨에게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2년도 보궐선거 공천을 준 거 아니냐라는 그 이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또 최근에는 창원 산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맹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해결했다. 이것은 또 국정에 대한 개입 아니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연루가 돼 있다면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이제 빗발치는 가운데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런 각종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별감찰관은 그런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위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제도를 바꿔서 한다면은 검토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는 특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국힘은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조치로서는 특별감찰관은 검토할 만하다 하는 그 저희들의 시각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김 여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의 쇄신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 대구를 찾은 시기를 두고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정은 됐던 건가요? 예, 일단 그 대구를 찾은 거는 이제 두 가지 행사, 이제 대구 시당에서 운영하는 대구 여성 정치 아카데미와 그리고
또 한 어떤 단체의 어떤 초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많은 어떤 지방을 지금 이제 순회하고 네. 있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곡성에 갔다가 그다음에 강화 갔다가 또 부산 금정구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TK 대구에 이제 왔는데 잘 아신 것처럼 대구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또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 예능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김건희 어떤 여사의 어떤 많은 어떤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대선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를 좀 악마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드러난 줄리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없이 많고 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해외 순방할 때마다 뭐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안았던 어떤 빈곤 포르노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다 허위 선전임이 이제 드러났고 지금 현재 또 말했던 어떤 명품백 문제라든지 이런 도치모터 사건도 예를 들면 도치모터 사건도 지금 이성윤 당시 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던 상황. 특히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원석 총장과 더불어 그러면 왜 그때 빨리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 못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 어떤 의혹 내지 이런 걸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대통령과 있던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여론 어떤 재판에 자꾸 그 끌려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당 대표로서 좀 단호한 그런 좀 모습은 왜 보이지 못하는지 그런 좀 점에서 좀 아쉬운 감도 굉장히 큽니다. 좀 아쉬움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구를 찾고 거기에서 내놓는 메시지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보수 정당의 대표이자 최고 경영자 CEO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한 다툼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 대표다. 내가 국민의힘의 CEO다, 대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유심히 한동훈 대표의 대구 발언을 찬찬히 분석해봤습니다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라는 이제 말을 하셨는데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하락을 갱신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준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대구에서 좀 강조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털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유심히 이제 본 발언이 변화와 쇄신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취하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이것은 대구란 말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굴까?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향해서 저는 일관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사사건건 전당대회 때부터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비토 발언을 많이 해왔고요.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권한, 내 권한이 맞다, 원내대표 권한 맞다라고 한 것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으로 또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단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대권 입지를 윤 대통령을 통해서 더 다지고 또 유리한 입지를 만들려는 홍준표 시장의 좀 뭔가 당리당략적인 그런 아첨 어린 발언 아니냐라는 것을 이런 말로 상당히 센 말로 공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대구에서 크게 벌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다뤄봤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